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담 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 개발 및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7,000여 명의 이전 근무자를 이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시 출범 이후 인구 22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전국 출산율 1위를 몇 년째 이어가고 있는 우리 세종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세종시의 모든 행정의 기본은 바로 저 규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종 도시기본계획과 시정 3기에 이르는 공약들은 이 목적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34만 세종 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 존립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생존, 즉 보건과 복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국제안전도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교통사망률 1위, 전국 17개 시도 중 자전거 사망률 1위라는 안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보건의료 자원 현황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전국 출생률을 1위의 출생률을 나타내지만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중증 환자는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의료, 중증질환,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해 이춘희 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제 국회 다녀오셨죠? 예. 좋은 결과가 있으셨나요? 어제 국회에 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께서 광역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대표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 확장 재정을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도 예산 집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 외에 정책실장님 좀 따로 만나 뵙고 저희 현안들 좀 말씀드렸고요. 박병석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만나 뵙고 우리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운영위 내용 문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 따로 만나 뵙고 예산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네. 시장님 위에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전국 17도의 시도 교통사고 관련된 일부 내용인데요. 우리 시가 보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금 매년 올해도 18년 같은 경우도 전국 1위고요. 인구 30만 이상 도시 인구수 비율에서도 우리 시가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증가율은 64.9%고요. 시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시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을 보면은 네. 통과교통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도 1호선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통과교통에서 사망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하나가 있고 신도시 지역은 비교적 사망 사고가 많지 않았는데 네. 지난주에 사망 사고가 나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은 특히 이제 건설 현장이 많고 그래서 추가적인 교통사고 요인이 있는 것이고 특히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역시 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게 우리 지금 씨가 말씀하신 대로 도시 이제 계획 단계에서 지금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죠. 공사가 여러 이제 뭐 갓길 같은 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안내나 이런 게 생소하고 그래서 더 사고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우리 시 초기 단계에서 원래 그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자고 도시가 계획됐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시민들이 자가용 차량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목표한 것에 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과거와 비교해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좀 높아진 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표에 보시면은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이제 갈수록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교통사고도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사망자의 비율,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한 것은 이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에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신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통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이렇게 낮춰서 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드는데 기여했다 하는 세종경찰청의 분석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그 인구 증가 때문에 명수가 늘어나니까 사망자 수가 그 율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가 나라에서 뽑는 사망 비율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표준화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예.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예. 일단 그거도 한번 다시 체크해 봐 주시고요. 예. 일단 또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 사망률 사고율도 전국 최고입니다. 예. 이것도 진짜 우리 시가 자전거 활성화 도시라는 이름을 걸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마다 배치도 하고 하죠. 예. 그런데 이런 그 데이터가 나온다는 게 저는 보고 좀 굉장히 놀랐거든요. 예. 실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구도심에 좀 발생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하실 때 이것 또한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역시 이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도시일수록 자전거 교통사고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도시화가 덜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많지 않은 그런 도시고 그래서 우리 시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적정한 뭐 그런 지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자전거 관련된 교통사고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뭐 헬멧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캠페인을 좀 벌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자전거 도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는데 초기 단계의 설계 과정에서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불안한 요소들,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뭐 갑작스럽게 이게 뭐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든지 패인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조명이 좀 어두운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좀 살펴서 발견되는 대로 고쳐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고가 났거나 뭐 부상자 수가 생겼거나 혹은 사망자 수가 생기면 그 자료가 이제는 데이터가 다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걸 좀 그 구도심이든 신도심이든 다발 유역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뭐 도로를 고치든지 아니면 구도심에 그런 게 많으면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진 데는 어쨌든 그분들 운전하거나 자전거 운전하거나 할 때는 완전히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자동차하고 부딪혀도 당연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였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이 뭐 자전거를 얼마나 타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홍보도 되고 데이터가 이렇게 높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네. 최근에 제가 이게 우리 중앙자살센터 들어가서 찾아본 자료입니다. 우리 시 작년에 비해서 2017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비교해서 2018년 작년에 자살 사망자 수가 67% 증가했습니다. 예. 명수로는 77명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도 실제 우리 시가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2017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었거든요, 데이터가. 예. 근데 이게 지금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그렇고 한 해가 줄고 한 해가 늘고 이러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한 해는 좀 주니까 좀 약간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내년에 올해 2019년 같은 경우도 좀 찾아보니까 조금 작년보단 줄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렇게 자료가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전국에 비해서 최고로 이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게 이게 너무 마음이 안 좋거든요. 시장님 요거는 한번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시는 그 인구 모수 자체가 34만 명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는 다른 시도는 거의 이제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날 텐데 우리는 높낮이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뭐 그런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체 모집단 자체, 모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2016, 17, 18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망률 자체는 그게 문제가 아닌데 특히 예를 들자면은 10대 자살률이 좀 굉장히 높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좀 관심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뭐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인구 증가가 계속 뭐 있어서 그 변화가 왔다 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거도 지금 10만 명당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제 모수 자체가 34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인구 자살하는 사람이 조금만 늘어도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뭐 다른 지역도 인구 10만 명당 30만 있는 곳도 있고 더 많은 50만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구 대비 지금 보면 2018년 데이터에는 15세 미만의 지금 자살 환자 수는 없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5세 이상 그 자살자 수가 지금 100% 이상 늘어났고요. 여성이 지금 남성 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재작년 데이터를 보면 구도심에 또 50대 이상 네. 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어느 한 곳에 그에 대한 포커스가 잡혀야 되는 게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으로 해도 네. 서울시 같은 데는 인구 1,000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평균을 내면은 어느 한 해에 그래 갑자기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34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해에 뭐 갑자기 자살자 수가 몇 명 더 늘어도 인구 10만 명당으로 하면 굉장히 갑자기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인구 10만 명 데이터가 이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인구 10만 명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인구 3만 명이라고 해서 그 수치가 그걸 기준으로 잡아진다고. 평균을 잡을 때는 네. 1,000만 모수로 하는 경우에는 자살자 수가 조금 늘고 1,000만이라고 해도 그거는 표준화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거라고 표준화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34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에 자살이 한 5명이 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전체 10만 명당 자살 수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고 인구 3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시도 또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 면에서 볼 그래서 때는 이제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네. 그런 모수 자체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어느 해에 자살이 몇 명만 늘어도 굉장히 높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줄었어도 굉장히 많이 준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 2017년 드립니다.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전국 평균 정도밖에 안 되고요. 2017년은 그래서 17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정도면 잘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그때도 그 시에서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네. 2016년도에
전국 평균이 25.6명인데 우리가 23.9명. 네네. 그리고 2017년에는 전국이 24.3명인데 우리가 17.7명. 그리고 2018년도는 전국이 26.6명인데 우리 시가 26명.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데 연령대로 보면은 좀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이 데이터 지금 전국에서 저희가 수치가 적은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아무리 인구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이 나오는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시장님 이게 얘기대로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죠. 인구 10만 명당으로 봤을 때 예, 평균 이제 자살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기는 이제 대개 여기 보면 26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국 평균은 26.6명인 것이고요. 2017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24.3명인데 우리 시는 17.7명. 10만 명당 평균이. 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25.6명, 24.4명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시는 이제 표본이 작기 때문에 몇 명이 늘고 몇 명이 줄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많이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시장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시 자살률에 지금 대대적인 약간의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시점이거든요. 전국 그렇게 평균하고 좀 얘기하시면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전국 평균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비슷하고요. 예. 아니, 재작년 같은 경우 17년, 2018년은 확실하게 오른 게 맞습니다. 시장님도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저도 예. 이 자료를 많이 이 찾아봤지만 자료를 주시고 해야 되는데 네. 이윤희 의원님은 자료를 가지고 하시고 사전에 질문서를 저한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 3학년에 길이 대해서 없는 거죠. 집행부에다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셨죠. 그리고 질문서를 사전에 주셔야 거기에 맞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이거는 전국 자료예요, 시장님.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전국 뽑은 게 자료인데 아니고요. 제가 처음 보는 네네. 거거든요. 네. 처음 보는 것인데 전국 이거는 평균하고 비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앙 자살 예방센터에서 모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전국 공개하는 평균하고 비교를 안 자료입니다. 해놓고 우리 네. 시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높아진 것처럼 되는데 네.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우리 시의 자살률에 대해서 지금 뉴스나 우리 국회 요번에 국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거든요, 일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언론에서는 우리 시가 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혹은 오토바이 사망률까지 거기에 맞는 부상자까지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있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국 평균만 저기다 표시를 해줘도 네. 보는 사람들이 우리 예. 시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비교적 낮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전국 평균하고 그 차이하고 이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거 작년 비해서 또 많이 늘어난 거는 인구 10만 명당 이 데이터는 유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많이 내려갔잖아요. 17년이 많이 내려간 게 아니라 16년이 많은 거였습니다, 시장님. 16년도 전국 평균은 25.6명이었습니다. 이게 16년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낮은 것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더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높고 낮음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네. 우리 시 전체 모집단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적으로는 아주 완만한 이렇게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시는 높고 낮음이 극명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 어쨌든 요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다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모든 보도를 다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 자살 예방센터 중앙 자살 예방센터에서 나오는 보도를 제가 날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지 않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에도 신경을 써야죠. 이런 자료가 지금 신경을 계속 당연히 나가고 쓰는데 있는데. 이런 네네. 질문을 하시려면 그런 통계를 미리 주셔서 함께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갑작스럽게 통계를 내놓으면서 그 통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느냐 물어보면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시장님. 예. 우리 시가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돌보자는 우리 시 얘기고요. 상황이 지금 네네. 마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 자살률이 많이 높아서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시가 분명히 낮은데 그것은 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시장님?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낮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 전국 낮다고 다시 한번 낮다고 읽어드릴까요? 통계를요. 저 표를 정확히 표현하려면은 2016년에는 전국이 25.6인데 우리가 23.9입니다. 여기 23.9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2017년도에 24.3인데 우리 시는 17.7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더 낮아요. 작년도 전국 평균이 26.6인데 우리가 26.0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비교를 하려면은 전국 평균을 놓고 같이 비교를 해줘야 우리 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가 있는데 전국 평균은 딱 빼놓고 비교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은 다 우리 시가 자살률이 매우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더 낮은데 마치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아주 높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럼 시장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보실 때는 우리 시가 그럼 자살률에 대해서 지금 평균이고 이게 자살률 자체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국 평균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전국 그동안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는 시정질이나 우리 행정 사무감사나 이런 데에서 보건소에서 제가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없고 제가 16년에도 자살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그동안도 올해도 마찬가지 많이 높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일단 요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시죠. 네네. 네. 자, 그럼 전국 시도별 구급차 평균 이송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이제 평균 이송 시간이 가장 늦는 곳은 제주예요. 제주도가 한 22분 걸린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 번은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걸리는데 저는 이 평균 이송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면 실제 사망률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개선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병원 종합병원이 우리 세종시에 설치가 되어야 이송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 충남대 병원 세종 병원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이송 시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지금 요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에서 발생한 119를 이용해서 그 치료를 받은 중증 환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1,266명으로 해서 요거는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요 자료에서 보면 119 차량을 이용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걸어서 병원에 혹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간 경우는 이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았다고 보고요. 요 안에서 보면 심혈기, 심내혈관, 심폐정지, 중증해상 그냥 누가 봐도 이 자료가 시간을 다투고 생명과 연관이 있는 그런 자료죠. 그런데 우리 시가 내년에 지금 충대병원이 들어오면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우리 시가 내년에 그 충대병원은 그 중환자실 같은 게 들어오나요? 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음압병실 같은 거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것도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환자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저희 시에요? 우리 시에는 지금 종합병원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 NK 병원이 이제 들어서서 그 응급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응급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중증 환자가 오로지 다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내년에 충대병원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 충남대병원의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시에도 일부 얘기를 했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2020년도에 충남대병원이 개원을 하면 실제 응급실은 생기고 중환자실도 생기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이 진료는 그 의사분들이 하고요. 환자 수술이나 거기 외래를 보거나 뭐 응급실을 보거나 이런 거는 수련이들이 대부분 같이 활동을 하죠. 근데 2022년도에 인턴이 배정됩니다. 1년 인턴이. 그다음에 2023년도에 레지던트 배정을 하는 걸로 수련이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이 인력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원이 아마 처음 개원하자마자 완벽한 형태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늘려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내년에 그럼 개원을 하면 의사 뭐 교수진들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예, 그 지금 수련이 뭐 외래한 그 응급 환자를 보거나 중환자실 당직을 쓰거나 예, 이런 거는 그 교수분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죠? 한계가 있고 우리가 충남대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 수련의를 우리 시에서 함께 나눠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충대병원도 지금 굉장히 응급실도 바쁘고 환자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세종시에서 새로 인력을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충대병원의 인력을 우리가 쉐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년에 교수진은 채워져도 수련의를 충대에서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교수진도 결국 충남대 병원에서 인력 배치를 해서 써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충대에서 예. 지금도 구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충남대 이제 병원의 세종 병원을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지금 충대에 있는 수련의의 인력으로 예. 우리 시에까지 나눠서 같이 써서 그렇게 할 돌려야 수밖에 되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2022년부터 인턴 배정을 해서 예. 2027년도에 지금 수련의 4년 차까지 수련의가 레지던트가 지금 채워진다고 하면 그 사이 공백은 실제 우리 시민들이 기존에 있는 그 충대병원의 인력으로 나눠서 써야 되기 우리 때문에 충남대 병원은 우리 시립의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이 초기 안정화가 안 되면 아니, 초기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필요한 협조를 해줄 필요는 당연히 있는 있죠. 것이죠. 네네. 근데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죠. 실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민들이 내년에 충대병원이 들어오면 예. 중환사지수도 생기고 예. 그죠? 그런 거 뭐 응급실도 다 원만하게 진행을 돼서 우리 아까 봤던 이 중증 환자,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중증 환자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뭐 우리 중증 환자가 그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중에 한 13.5% 정도가 된다고 예. 시 집행부에서 답변을 줬습니다. 이 중증 환자들이 오로지 우리 시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 실제 이렇게 되면 다 여기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충대에서 얼마만큼 수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충- 시장님 생각하실 때는 충남대 병원이 빨리 네.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협조를 다 해야 되겠죠. 그 충대 그 국립병원 그 법률 관련된 법률에 보면 거기 안에 이사진을 꾸리는 데 있어서 예. 그 관할 지역의 그 부시장이나 이런 예. 분들이 함께 예. 그 당연직 이사로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의 행정부시장님이 거기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도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하세요? 챙겨보겠습니다. 네, 지금 충대병원이 초기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교수진들이 당직 쓰고 그죠 수술하고 외래 보고 환자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충대의 기존에 지금도 바쁜데 충대를 제가 응급실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지금 같은 인력으로도 계속 기다리면서 의사를 불러야지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력이 우리 시에 다시 와서 나눠서 써야 되는데 이게 오로지 정상적으로 이용이 될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저거 보고요. 그 얘기에 대한 거는 전문가들, 대전, 세종 쪽에 있는 그런 관련된 교수진들한테 물어봐도 초기 정착가가 되지 않으면 중증 환자를 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 이사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냥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관리될 수 있고 시민들의 눈높이로 볼 수 있도록 저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발생 수입니다. 우리 2014년부터 18년까지 요거도 시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답변 자료로 준 거고요. 예. 2014년에 144명, 2018명에 1382명.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자 수가 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죠 전염병은 한 명만 발생해도 큰 문제가 되죠. 그죠? 예. 우리 17년도에 시에서 감염병 관련 단을 만들었다고 시에 그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집행부의 거죠? 우리 이제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의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간 부분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공공 부분이 책임돼야 될 영역이 있는데 네. 감염병 부분은 이제 공공의료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충분한 역할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뒷받침하는데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보건 행정과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건정책과도 만들고 또 감염병 담당은 일반 그 공무원으로서 이제 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예를 들어 메르스 같은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검체를 인근 대전이나 뭐 충북 이런 데 가서 이제 검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그래서 좀 시급히 설치하게 된 것이죠. 그럼 시장님 아까 금방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리 시에 감염병 관련 담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역학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의사분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학 담당하는 전문가를 전문가. 채용을 해서 그러면 그분은 의사분이신가요?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역학 담당은 의사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럼 의사로 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일단 지금 감염병 발생자 수를 보면 지금 계속 어쨌든 늘어나고 감염병은 1번이 제일 중요하죠. 1번에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응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예. 에볼라나 뭐 메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시에 그러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119 음악 차량이 있나요? 차량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제 음압 실은 음압실.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당연히 거기는 연구를 하는 데니까 음악실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음압 119 음압 구급차가 없는데 지금 향후 그럼 계획 같은 것도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시도는 거의 다 이게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잡죠.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12배 이상 이게 뭐 인구 증가로 본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12배 이상인데 우리는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해서 1번을 잡기 위해서 2번 전파를 막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12배 이상 증가로 볼 때는 우리 시에도 119 음압 그 구급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이제 업무량을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네. 이제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필요한 운영 인력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시의 이제 업무량과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네. 또 예산 사정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7개 시도 중 없는 곳이 딱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네. 없는 게 많습니다. 네. 다른데 이미 벌써 수십 년 만들어진 도시요. 만들어진 네. 도시하고 우리하고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감염병 대응은 틀리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갖춰가야 행정수도잖아요, 되는 것이죠. 시장님. 행정수도 행정수도라고 해서 갑자기 네.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지요. 행정수도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가요? 그래도 봐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감염병 관련해서 이거를 예산에 예산에 투입을 해서 반영해야 될 본다라고 부분들이 보기는 네.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이 네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뭐 일단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다시 한번 봐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시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냥 설치 기준입니다. 감염병 관리 설치 기준, 시설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음압병실을 설치를 할 것, 300병상 미만이 있는 경우는 격리실, 그죠? 외부랑 격리된 격리실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격리소, 요양소. 실제 감염병 환자가 생기면 사전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격리소에 사람을 이렇게 격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정을 해야 된다. 혹은 감염병이 생겼을 때 진료소를 두고 거기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우리 시에는 지금 격리소를 지정을 했는데요. 격리소 지정 기준에 보면 의원이나 숙박시설, 간이진료시설로 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시는 병원에 두었고 저거를 진료소에다 두었습니다. 규정이 좀 잘못
지금 지정이 된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모르셔요. 예. 이거는 제가 그 집행부에도 일단 요거는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집행부 직원 아는 직원을 좀 부를까요? 아, 네. 아니 제가 그런 네네. 일까지 제가 사전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면은 제가 그런 내용을 감염병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었고요. 예, 의원님께서 여쭤보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시장님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기준에 맞지 않게 지정을 해놨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아직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시가 지정 자체를 잘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격리소를 지소에다 두고 병원에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에 맞게 했으니 맞지 않게 했으니 요거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한번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 중에는 뭐 응급의료 관련 사망률,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그동안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건 분야에 워낙에 관심이 많고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일부 우리가 소통되는 부분과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 오늘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제가 건지. 물론 제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께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보건 의료와 관련돼서는 전문성이 많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사전에 좀 제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네. 좀 자료를 좀 공유를 해주셨더라면은 제가 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대체로 지금 오늘 뭐 보는 저 통계나 자료들이 저로서는 처음 보는 그런 통계나 자료들이어서 저로서는 좀 답변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충실하게 답변 드릴 준비를 좀 하지 못하고 온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 뭐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좀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제가 시장님을 여기에 답변을 같이 얘기를 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는 우리 시 지금 집행부 쪽에 그 인원이 굉장히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자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모든 사안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 제가 10분간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게 오늘 요 자료나 그동안 잘못 지정이 되어 있거나 향후 가야 될 방향이 보건의료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내년에 충대병원이 들어온 이후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온도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 시장님이 많이 돌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층족 의료란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에 제도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서두에 언급한 세종시 특별법 목적 규정을 상기해야 할 시기이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은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의 중증 환자 및 응급 환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책을 교통사고 사망률, 증가율과 관련된 모든 진단을 다시 해서 집행부에 발빠른 행동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시에 개원하는 충남대 세전분원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국립중앙대학병원 설치 법령에 따라 당연지 이사직에 우리 시 부시장님을 임원으로 지정하여 검토하고 시와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감염병 예방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의 조례 개정을 통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및 격리소 지정,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우리시 증가하는 자살률과 관련한 자살 예방 사업과 정신건강 위기사항의 정책 보강을 위한 보건소와 보건복지국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에는 변화와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